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내일부터 병의원과 약국에서 주문 접수를 받습니다. 이제 국내 유통이 시작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 투여하면 비용이 80만 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고비가 정말 꿈의 비만 치료제인지 전문가들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심경원 이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많은 기대를 모았다고 해야 될까요?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드디어 이제 국내에서 유통이 시작되는데, 외신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런 보도가 가장 많이 나왔죠. 정말 그런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데, 심 교수님, 위고비 살 빼는데 기적의 비만 치료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선 이게 어떤 약이고 정말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위고비 같은 경우 싹센다와 마찬가지로 예. 이 GLP-1 유사체라고 해서 예. 우리 장 속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서 이제 혈당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 약을 연구하다 보니까 얘가 장에서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뇌에서 어느 정도 포만감이라든지 식욕 억제 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제 비만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가 뛰어나서 적게 먹어도 배가 부르는 그렇죠. 느낌. 그리고 네. 이제 식욕이 당기거나 가짜 식욕 등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제 비만 약으로 개발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장점은 기존의 이제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단기간 사용해야 되고요. 장기간 썼을 때 문제도 많겠지만 요요 현상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 위고비 같은 경우 장기간 사용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이 비만 환자들이 많이 합병하는 질환이죠. 당뇨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질환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예. 현재까지 그 효과 면에서도 기존 약들에 비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약에 비해서? 네, 싹센다라든지 기존 식욕 억제제에 비해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여서요. 이게 한 최대 용량으로 68주 정도 투여를 했을 때 14.9% 거의 15% 정도에 육박하는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예.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좋습니다. 그러네요. 68주면 1년 넘게 맞습니다. 투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야만 한 15% 가까이 빠진다 그런 얘기네요. 그 전에도 사실 10% 이상은 빠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장기간 연구를 했다는 거에 의미가 있고요. 예. 또 이제 사람들의 요요가 오는 게 주로 1년 이내에 많이 오기 때문에 요요를 예방하기 위해 좀 장기간 썼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윤태 원장님,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국내 유통이 시작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로 해서 언제부터 이제 환자들에게 처방이 되는 걸까요, 이게 그러면? 위고비는 지금 현재 허가는 작년 4월 27일에 국내에서 허가가 됐고요. 예. 실적으로 내일 이제 출시가 되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보험급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가 아니고 식약처 허가받고 보험급여는 안 되고 그냥 비급여로 이게 유통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비급여. 네네. 그래서 공급가는 지금 현재 37만 2천 원 선으로 이제 줄릭 파마 도매상이죠. 이제 공급하는 거로 돼 있는데 거기에 아무래도 이제 그 유통 마진과 진료비 합치면 한 80만 원 정도의 선으로 80만 원. 네. 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투약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거의 1년 반 정도의 허가받은 다음에 이제 출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9번째 국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가요? 예, 그래서 위고비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품귀 현상을 맺어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노보노디스크가 그 세계 3대 CDMO인 카탈란트를 인수를 하면서 조금 여력이 생긴 것 같아요. 공급 물량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약국이나 의사에서 보면서 주문을 받고 그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이제 처방을 통해서 이제 유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험급여 말씀해 주셨는데 보험이 안 된다. 그 얘기 조금 이따 한번 얘기하고요. 그러면 처방을 받았다고 전제할 경우 어떻게 주사제잖아요. 네.
어떻게 치료를 받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지금? 이게 주사긴 하지만 네. 뭐 우리가 병원에서 흔히 맞는 그런 주사 형태는 아니고 펜 타입으로 돼 있어서 예. 이제 본인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기존에 이제 싹센다 같은 경우는 매일 주사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는데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만 투약을 하면 되고요. 한 번?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래도 이제 주사에 대한 그런 좀 뭐 두려움이 있으신 네. 분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이게 이제 계속 보험, 비보험 얘기를 했는데 비보험이다 보니까 이렇게 엄격한 규제를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BMI가 30 이상이거나 아니면 27 이상이어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 투여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정상 체중인데 날씬해지려고 이제 좀 처방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규제가 좀 강력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날씬해지려고 지금 처방을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뭐 보험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런 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존에 이 다이어트 약들이 비만은 질병인데 다이어트 약은 보험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보험으로 처방을 하게 되니까 규제가 원래는 비만 환자한테 처방해야 되는 약이지만 예. 약간 과체중이거나 이런 분들이 처방을 받아도 크게 이제 규제를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위고비는 비만이 어느 정도가 심한 분들한테 우선 처방이 내려지는 걸로 돼 있나요, 지금? 지금 뭐 의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BMI 뭐죠? 체지방 지수죠. 체지방 지수. 예, 30 이상이거나 예. 말씀처럼 이제 고혈압이나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27 이하도 이제 가능하게끔 허가 사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BMI 지수가 한 30 정도 되는 분, 30 이상 되는 분이 많이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시청자들 위해서 한 30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분을 30 정도라고 그래요? 비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비만 기준이 25 이상만 돼도 비만이라고 진단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BMI 30 25. 이상이면 실제적으로는 좀 고도 비만이다 싶을 정도의 비만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중에서 키 제곱을 나눴을 때 30 이상인 경우입니다. 30 이상인 네. 경우에. 그러면 지금 다 보험급여 굉장히 중시되는 이게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가격이 그러면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 기준으로 한 80만 원 정도 왜 우리 보험급여를 안 해주는 거죠, 우리? 그 전에 보면은 이제 싹센다도 네. 이제 비급여로 돼 있었고요. 아직까지 뭐 그런 부분이 이제 비만이라는 게 지금까지 그 어떤 질환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인식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사실 비만이 그 심혈관이라든가 사망률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일본만 하더라도 위고비가 그 보험급여를 엄격하게 또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일본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앞으로의 이제 건강 지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비만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뭐 합병증이 생겼다. 네. 그런 정도 되는 분한테는 당연히 이것도 중병에 해당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보험급여를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면 한 달에 80만 원 부담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부담 적지 않죠. 현재 이제 싹센다 같은 경우 이보다 훨씬 더 이제 가격대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비싸서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싹센다 이것보다 낮은데도 네, 훨씬 낮죠. 한 뭐 공급가 자체가 한 네. 6배 정도 낮거든요. 그러니까 위고비가 6배 높은 거죠. 네. 그래서 뭐 지금 80만 원 예상하고 있는데 조금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5, 60이면은 비싼 거죠. 네. 그런데다가 이거를 뭐 한 달 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6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몇 천만 원이 들게 되는 거기 때문에 환자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또 이게 내 몸에 투약을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뭐 요즘 뭐 가성비 하는데 가성비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보다 이제 좀 안전성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국내에 들어오기 전부터 글로벌 이제 블록버스터가 됐다 그래서 뭐 기적의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데 부작용 상당히 우려되는 점도 있지 않을까요? 이 투약하는 데 따라서 어떤 얘기들이 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그럼? 뭐 일반적인 이제 GLP-1 계열의 이제 당뇨 치료제로서 이제 그런 부작용이 일반적인데 가장 심각한 게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체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근육이 이제 감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약 뭐 40%까지도 이렇게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 그 노인 환자들한테 굉장히 심각하다는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이쪽 그 위고비에서 이렇게 비만 치료제로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인데 현재는 뭐 이런 부작용도 또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이 병원에 계시면서 많은 걸 지켜보셨을 네.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예상되는 부작용, 그 부작용의 어떤 악영향 같은 걸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흔하고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근육 감소로 인한 요요 현상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예. 이게 이 약제가 이제 GLP-1 그 아고니스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화기 쪽에서 작용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구토라든지 뭐 복통, 설사, 변비 이런 이제 위장관 증상이 대를 이루고요. 예. 제가 이제 싹센다를 써보면 뭐 그 정도는 참을 수 있겠다. 물론 이게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그렇지만 사실은 이 메스껍고 입덧하는 것 같은 증상이 계속 있다면 환자가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사용하기 어렵겠죠. 예. 그리고 아주 드물긴 하지만 뭐 급성 췌장염이라든지 담석이라든지 오. 그리고 당뇨 환자가 이제 조절을 잘 하고 있다가 이게 살이 빠지니까 또 갑자기 혈당이 떨어지거나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예측될 수 있어서 반드시 이제 전문의와 상담 후에 처방을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위고비가 다른 나라에 시작을 우리가 지금 9번째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상당히 좀 공급 부족 현상을 많이 겪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그렇습니다. 경우에도 조금 부족이 좀 시달릴까요? 어떨까요? 수요가 늘면서. 아까 이제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에 이제 그 위고비를 위탁 생산하는 그 업체가 이제 카타란트라는 글로벌 CDMO 회사였어요. 예. 세계 3대 회사였었는데 예. 그 회사를 전격적으로 올 2월 달에 인수를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는 이제 벨기에, 이탈리아, 그다음에 미국에 이제 공장이 있는데 세 개를 다 인수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원료보다는 이제 완제품을 생산하는 그 위탁 생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물량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물량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고비가 이제 국내 유통이 돼서 실제 처방이 된다면 우리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시장 지금 판도는 어떤지 또 이 위고비가 어느 정도 이 시장을 조금 장악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비만이 질병이다라고 인식이 된 게 다른 질환에 비해서는 굉장히 최근이죠.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가 뭐 이미 뭐 100년 그 훨씬 전부터 이제 약이 막 개발이 되고 예, 있었다면 비만 같은 경우는 사실 수십 년 그래서 기간도 짧고 약이 사실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신약이 등장을 했을 때 항상 이렇게 센세이셔널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으게 되는데 예, 네. 문제는 이제 이런 비만 약제들은요 다른 약에 비해서 굉장히 개인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효과가 좋은 약도 나한테 안 맞을 수 있고 그렇죠. 또 효과가 뭐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본인한테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투여를 해보지 않으면 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기적의 약이다.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 과장인 것 같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 약을 얼마나 잘 사용해서 정말 요요 없이 건강하게 이걸 유지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비만 시장 우리 1등 약은 뭐예요? 우리 현재? 지금 1등 약이 싹센다예요. 지금 그런데 싹센다. 그거보다 월등히 효과도 좋고 좋다. 또 편리성이잖아요. 매일 맞을 거를 일주일에 한 번 맞으니까 당연히 이제 좀 장악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는 하고 있는데 또 지금도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이 GLP-1뿐만이 아니라 여기다 이제 다른 성분을 합성한 약들도 개발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뭐 어떻게 바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삭센다나 이 위고비 역시 노보노디스크의 한 회사에서 만든 거죠, 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노보노디스크. 네네. 예, 국내에서 작년에 보니까 시장 규모가 한 1,78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1,780억? 수치는 이 수치는 지난 이제 5년간을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시장이 성장했고 특히 그래요? 싹센다가 아주 주목하게 예. 성장을 아주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 2년간 뭐 2배 성장을 했는데 한 600억 전체 시장이 한 40%를 점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위고비가 나오면 이제 풍선 효과죠. 예. 이제 굉장히 또 싹센다와 함께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네. 노보노디스크라는 게 이 여러 가지 덴마크의 아주 유력한 이 제약회사인데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고 있겠지만 이런 비만 치료제 뭐 또 다른 어떤 파이프라인 같은 게 좀 있나요? 이 노보노디스크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익숙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잘 모르는 생소할 수 있겠지만은 예. 이 노보노디스크는 대표적인 혁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바이오 클러스터 3대 바이오 클러스터를 꼽는 게 덴마크랑 스웨덴 쪽에 걸쳐 있는 메드콘밸리라는 데가 있어요. 메드콘밸리? 네네. 그래서 덴마크에 보면은 이제 3대 글로벌 빅파마들이 있는데요. 네. 노보노디스크,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신경계 CNS 계통 어떻게 룬드백이라는 아주 특화된 그런 회사가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건선치료의 레오파마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스웨덴은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아스트라제네카. 또 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같은 그 나라에서 특히 노보노디스크가 보면 그 덴마크의 국민 총 GDP보다도 더 큰 시총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시가총액이? 네네. 아, 그래서 지금 1위는 지금 보니까 닐라이닐리가 하고 있고요. 2위가 바로 노보노디스크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보노디스크는 조금 역사가 한 100년 정도 됐는데 100년 전에 소위 아우쿠스 크루그라는 그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분이 네. 부인이 또 당뇨병 환자여가지고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모세혈관 쪽에 하고 또 세계 최초로 휴먼 인슐린을 또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굉장히 큰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CDMO 회사도 인수를 했지만은 파이프라인들 보면은 특히 이제 그 비만 치료제라든가 당뇨 쪽에 아주 특화된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보면 지금 이제 주사제니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예. 이게 환자들이 이제 자체 투약하기가 굉장히 공포스럽죠. 이거를 이제 경구제로 개발한다든가 먹는 그리고 약으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말리라는 그 중성지방 치료제가 있어요. 이거 복합제로해서 하는데 이제 3상 발표 결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차기에도 이 노보노디스크가 상당히 이러한 비만 치료제, 당뇨 쪽에 상당히 강자로 계속해서 커 나가지 않을까. 현재로는 당뇨 시장에서는 전 세계 50% 정도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당뇨 시장에서? 네네. 그래서 대단하네요.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 중에 하나이며 우리가 지속적으로도 관심 있게 볼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기원 교수님, 이 노보노디스크 지금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네. 이렇게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맞거나 또 네. 이렇게 붙이거나 그렇죠. 먹는 이런 것 개발은 좀 이루어지지 지금 않나요?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된 것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GLP-1 같은 이제 종류의 약들 중에도 사실 또 마운자로라고 마운자로. 그 위고비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이 GLP에다 GIP 이렇게 이제 기전이 약간 복합 기전으로 작용을 해서 조금 더 효과가 좋은 약물도 현재 거의 이제 개발이 됐는데 이게 이제 효과가 좋을수록 또 안전할수록 사실은 가격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위고비가 아까 한 달에 한 80만 원 80만 정도로 원, 예측을 하는데 이 마운자로는 지금 200까지도 마운자로 아까 일라일리에서 만든 약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제 업그레이드되고 좋아질수록 그리고 이제 비만약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임상 시험이 오랫동안 이루어질수록 이제 가격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또 환자들에게는 그게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마운자로 일라일리 거는 아직 국내에서 허가만 받고 지금 아직 그렇죠. 처방 안 되고 있잖아요. 네네. 혹시 언제쯤 그 국내에서 유통이 될까요? 마운자로도 곧 되지 않을까 곧 싶은데요. 이게 이제 굳이 비교를 해보면 싹센다가 이제 그 최대 용량 했을 때 7.5% 예. 그리고 아까 위고비가 이제 14.9%라고 했는데 마운자로 같은 경우 22%까지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만 약제로서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가격은 훨씬 더 그렇죠. 비싸질 계속 것 올라가고 같다. 있으니까. 예. 그러네요. 전 정말 시장이 앞으로 이게 판도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이게 아까 건강보험 적용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공적 건강보험이 안 되지만 사적 보험이라고 하는 실손보험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건강보험료의 그 자부담비를 지원하는데 예. 공적보험이 안 되면 예. 자부담비에 대해서 그 실손보험에서 거기서 커버를 못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도 안 되고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실손해서 해주진 않아요, 다이어트 약을. 그런데 네. 만약에 이분이 내가 지금 당뇨라든지 고혈압 때문에 꼭 그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외형적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체중 감량을 해야 되는 경우에 뭐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또 실손해서 인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만약에 비만 때문에 뭐 다른 병이 왔다. 그래서 병이 돼서 이거 치료를 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다. 그럼 혹시 실손보험이 될 수도 맞습니다. 있을까요? 네. 어, 그럴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지금 안 되는데 그렇게 네. 의사들이 지금 보면 이제 그 4세대 실손보험이 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요. 4세대. 예, 2021년 7월 1일 가입한 이후에 한 것들은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존의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제 일부 지원하는데 그 금액이 5만 원 정도로 아주 미비하더라고요. 5만 원? 네네. 어. 그래서 그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이렇게 아마 실손을 이거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확정은 아니지만은 지금 언론에 의하면 그런 정도의 아주 미비한 정도로 적용할 수는 있다. 이렇게 여지는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대로 이제 처방이 굉장히 까다롭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아까 그렇지만 보험 대상이 아니니까 조금은 이제 뭐 의사들이 다 까다롭게 처방하겠지만 뭔가 그 좀 유연하게 해서 좀 다른 분들이 약간 미용 쪽으로 이걸 이용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런 분이 그러니까 많았어요? 예, 약도 그 비만 치료 진단 기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식욕 억제제라든지 아니면 싹센다 같은 것을 처방해 가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규제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다 보니까 까다롭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은 나름대로 이제 일수라든지 이런 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고비는 워낙 이제 가격대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제가 듣기로는 다른 기존의 약물과는 달리 이제 BMI가 30 이상인지 아니면 처음에 그 용량을 이제 첫 용량이 있어요. 처음부터 센 용량을 타가면 안 되거든요. 용량이 어떻게 몇 가지예요? 용량이 0.25, 0.5, 1, 그다음에 1.7, 2.4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4주 간격으로 올릴 수가 있는데 이 용량을 또 약간 이제 편법으로 좀 높은 걸 타서 좀 적게 맞으면 약간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서 얼마나 이제 좀 그런 규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필요한 그 비만한 분들이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뭔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좀 까다로운 기준에 따라서 엄격한 좀 처방이 이루어져야만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위고비가 국내 상륙을 했고 지금 싹센다와 경쟁을 하면서 국내 우리 비만 치료제들도 많이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제 네, 경쟁 맞습니다. 우리도 해야 될 텐데 네, 맞습니다. 위고비가 들어오는 것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는데 우리 국내 제약회사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이게 뭐 우선 제일 앞서 나가는 게 이제 한미약품이 이제 기존에 그 랩스커버리라는 당뇨병 치료제 산오피에다가 라이센스 아웃했던 게 이제 회수되면서 이제 중단이 됐던 거를 이제 비만 치료제 다 같이 뭐 GLP-1 어너르거든요. 그래서 기존이 이제 타겟이 똑같고 그래서 이제 3상을 국내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1상을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 정도까지 그 임상을 완료를 하고 2027년 정도에 아마도 이제 그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도 유한양행의 이제 계열사죠 프로젠에 이제 또 개발하는 약물이 있는데 비임상 단계 동물 가지고 했을 때 이제 위고비보다 상당히 또 효과가 좋았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어요. 동물에 이제 했을 경우에 단계는 이제 미국 이제 1상 정도 막 시작하는 준비 단계인 것 같고요. 그에도 일동제약, 대웅제약, 대원제약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캡슐제라든가 이게 먹는 약이죠. 캡슐제라든가 아니면 이게 말씀처럼 이제 패치제 아무래도 주사제가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 고통스러우니까 부담스럽죠. 패치제로 개발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로 돼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페트론이 이제 주가에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페트론. 페트론. 왜 그런가요? 이 페트론은 전통적으로 펩타이드를 개발하는 약물 개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이러한 그 위고비도 그렇고 잭 바운드, 뭐 마운자로죠, 뭐 이런 계통들이 다 GLP-1 펩타이드 계통이에요. 펩타이드는 반감기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한계가 있는데 예. 페트론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이거를 천천히 이제 약물 전달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소위 뭐 스마트 데포라는 그런 플랫폼이던데요. 예.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약물을 천천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이제 어떤 장점을 갖는 플랫폼을 그럼 뭐 보유하고 주사 있는데 맞는 기간을 좀 늘릴 수 있는 거예요? 늘릴 그렇다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약물을 조금 투여해도 되고 뭐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그 늘라일리랑 이제 이 펩타이드 계통에 같이 공동 연구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런 회사들까지 포함해서 또 핫한 게 이제 또 항암제와 더불어서 이 비만 치료제 많은 기업들이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몇 가지 회사, 몇 가지 제약사들, 뭐 삼상도 준비 중이고 대부분 일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심 교수님 보시기에 이 국내 제약사들의 지금 개발 현황으로 볼 때 조금 좀 주목하는 회사, 주목하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보입니까, 교수님 보시? 뭐 이제 당분간은 사실 이런 GLP-1 제제가 좀 더 우위를 차지할 것 같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뛰어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비만 약제가 개발이 되어진다면 사실 그냥 단순한 식욕 억제라든지 체중 감량 이런 효과보다는 심혈관 질환을 장기적으로 얼마나 더 예방할 수 있는지 혈당 조절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이제 합병증까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약제가 개발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일 우리 국내에서 지금 앞서가는 그러면 한미 약품인 거예요? 이것만 본다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기전은 일반 다른 거하고 똑같습니다. GLP-1 그 아까 이제 위고비 예. 그다음에 뭐 잭바운드 뭐 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계통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다 당뇨병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 교수님 말씀처럼 임상 중에 당뇨병 환자에 투약을 했더니 살이 빠지더라. 그래서 예. 이제 소위 약물 재창출이죠. 그래서 예. 이제 비만 치료제로 개발된 그런 케이스들인데 예. 근데 지금 현재는 GLP-1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노보노디스크가 아말린 계통의 중성지방 뭐 심혈관 쪽에 굉장히 또 우리가 또 영향 많이 미치는 아말린 타겟으로 하는 약물을 또 복합제로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단일 어떤 비만에서 또 뛰어넘어 심혈관 쪽에 부작용을 낮추는 그런 약물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위고비가 국내 상륙한다니까 조금 이제 고도비만에 고생하는 환자분들이라는 분들께서 조금 기대를 거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의사로서 뭐 좀 단순히 뭐 약만 먹어야 될 분들은 그러겠지만 네. 치료를 받아야 될 분은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거라든지 좀 권하실 만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약은 효과가 또 뛰어날수록 부작용의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의사가 처방할 때는 이게 그래도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 이 사람이 부작용을 겪더라도 사실은 이제 체중 감량으로서 얻어지는 게 더 크다고 판단이 될 때 처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겠고요. 예. 결국 이 다이어트의 왕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다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살을 빼야 되는지는 아는데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걸 좀 도와주는 보조적으로 약을 좀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68주 투여하면 체중을 15% 줄일 수 있다는 임상 결과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거 이제 끊으면 혹시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약을 투여하는 기간 동안 주사를 맞고 있는 기간 동안에 나의 그 살찌는 습관들이 없어진다. 예를 들면 야식을 하거나 폭식을 하거나 이런 습관을 없앨 수만 있다면 사실은 이게 꼭 1년까지 안 하더라도 유지를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간에 끊었을 때 억지로 막 밥을 안 먹고 이러다가 갑자기 약을 끊게 되면 그걸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국내 상륙한 비만 치료제 위고비 그리고 효능과 부작용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경원 이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